12월 16일 수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미 대입시험인 SAT 주관사 칼리지 보드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이번 달 예정돼 있던 SAT 시험들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대입시험 응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181곳의 SAT 시험장이 문을 닫았고 뉴욕은 94곳, 펜실베니아 53곳, 일리노이는 37곳이 폐쇄됐습니다. 또 오는 12일 예정됐던 ACT 시험 역시 취소됐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곳의 ACT 시험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대입시험을 제때 치르지 못하거나 심지어 타주로 가서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수능시험과 같은 학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한국과는 달리 ACT와 SAT 중 두 가지 시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SAT는 주로 미 동부와 서부에서 많이 치르며 ACT는 중서부와 남부의 시험 장소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유보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공인회계사협회는 내년 1월부터 급여에서 정확한 원천징수세를 떼기 위해 세금 원천징수 공제 증명신청서인 W4 양식을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추가 세금이 부과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벌금도 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개인 신상이나 부양가족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천징수세액을 점검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나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W4 양식의 정보를 꼭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6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에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7,500만 표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다 투표 기록을 세웠으며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선거 결과로 화가 나 있으며 공화당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코넬 원내 총무는 이에 대한 답신으로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이 인정한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있다고 언급하며 선거인단의 결정이 나온 이상 이제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회가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비준을 할 때 반대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봄에 시행했던 봉쇄 조치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어제 15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후에 자택 거주 명령과 더불어 필수 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영업을 금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We got to protect lives. We got to protect our hospitals. So I think, unfortunately, I don't say it with anything but sorrow, but I do think it's needed. We're going to need to do some kind of shutdown. We could very well be headed to shutdown. And shutdown is something to worry about. That is really something to worry about. Because all these businesses close. We go back to where we were. All non-essential businesses close. They go to zero. 이처럼 뉴욕시가 경제에 치명적인 전면 봉쇄령을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확진자 양성 비율은 5.51%로 뉴욕시가 설정한 기준 5%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기업들이 봉쇄 조치에 대비하고 직원들은 가능한 자택 업무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병원들의 환자 수용 능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가 가능하다면 직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화요일 7억 1,100만 달러의 지출 삭감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회계연도 예산에서 39억 달러의 부족한 세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족한 세금 약 20억 달러는 팬데믹으로 인해 주 세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직원 노조와 협상해 7,500만 달러의 인력 감축 비용을 줄이고 교도소 수감자 수 감소로 인한 교정부 시설의 폐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출 삭감안에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이나 동결, 또 카지노 도박 수입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 보조금의 동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는 지출 삭감 외에도 주와 지방정부가 코로나로 야기된 예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2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노스브룩 타운에서는 어제 15일 수개월 동안 논의해온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스브룩시 위원회는
지역 구획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몇몇 새로운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타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계획은 노인, 젊은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좋은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타운을 더 다양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노스브룩 시장 샌디 프럼은 노스브룩에서 오랜 동안 논의해왔던 타운 전체 주택 보유량의 10%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내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스플레인 타운도 다운타운 내에 7천만 달러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시작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121유닛의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는 데스플레인 도심인 그레이스랜드 애비뉴와 엘린우드가의 사이 지역에서 진행되며 2층 주차장과 10,000평방피트 넓이의 지역에 많은 소매점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데스플레인시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타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723만 9,489명, 신규 확진 11만 9,704명, 누적 사망 31만 2,916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11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007만 2,69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87만 600명, 신규 확진 7,123명, 누적 사망 14,655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46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